오늘도 아버지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3살에 헤어진 첫사랑, 66살에 다시 만났고, 자식들 반대에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20대처럼 떨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인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 사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66살의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미쳤다며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은 그 나이에 철이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은 체면도 없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정신과 상담 받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마음을. 그 여자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23살 봄날, 은행나무 길에서 처음 본 그 여자. 4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그 이름. 여러분은 혹시 첫사랑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산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서도 밤마다 그 사람을 떠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내와 35년을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웠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나쁘지 않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단 한순간도 그 여자를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다가 작년 가을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대학교 은행나무 길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 여자를 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고 굳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이 함께 사는 첫날이었습니다. 66살의 첫날 밤. 들으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23살의 청년처럼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그 여자, 수진이는 국문과 2학년이었습니다. 처음 본 건 학교 뒤편 은행나무 길이었습니다. 연두색 카디건을 입고 책을 읽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긴 머리카락이 날렸고 저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를 꼭 알아야겠다. 친구를 통해 국문과 과방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학교 앞 다방에서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예뻐서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수진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준호 씨, 정말 솔직하시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함께 걸었고 학교 뒷산에 올라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시를 좋아했습니다. 윤동주, 한용운, 서정주의 시를 읽어주곤 했습니다. 나중에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은 첫사랑과 함께 했던 그 설레던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학교 뒷산 정상에서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수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도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저 수진 씨가 좋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 그때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23살 청년의 첫 키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말자.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만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전부였고, 저는 그 여자의 전부였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우리 결혼하자. 네, 좋아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제가 4학년이 되던 해가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가게를 하시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셨고 우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대학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정확히는 휴학을 하고 구로공단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지켰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수진이를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형편에 어떻게 사랑을 하겠는가. 수진이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 씨. 제가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부디 저를 잊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24살 청년이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너를 위한 길이다. 나 같은 놈과 있으면 내 인생만 망친다. 수진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2년이 지나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나아지셨고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복학했지만 캠퍼스에서 수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졸업했을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날 수진이를 봤습니다. 멀리서였습니다. 수진이는 어떤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혹은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였을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다. 이게 당연한 거다. 저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진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졸업 후 중견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9살 때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어머니 친구분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은희.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사랑을 바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은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성실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 신혼방에서 은희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은희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2년 뒤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4년 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에 가고 학부모 상담에 가고 가족여행도 다녔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나쁜 남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이었는가 하면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처음 몇 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 남자와 결혼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잊어야 한다. 이제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이를 떠올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다시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5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봄이 오면 은행나무를 보며 수진이를 떠올렸고 시집을 보면 그 여자가 읽어주던 시가 생각났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씩 은행나무 길을 걷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는 항상 연두색 카디건을 입은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눈치챘을까요? 제가 평생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아내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좋은 부부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크게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뛰는 사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았습니다. 익숙함으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2021년 가을, 은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사랑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마지막 넉 달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을 거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35년을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지. 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좋은 아내 못 됐죠?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최고의 아내였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있었고 작은아들은 경기도에서 가족과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버텼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뒹굴거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정말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60이 넘어서 혼자 산다는 건 그저 외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저녁을 먹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너무 외로워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저녁은 뭘 먹을까? 아, 피곤하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년퇴직을 권유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65살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마지막 출근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서울 시내에 나갔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 내렸습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책이나 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대학교 쪽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43년 만이었습니다.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학생들의 옷차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학생들, 이어폰을 끼고 있는 학생들. 하지만 은행나무 길은 그대로였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43년 전 수진이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벤치가 보였습니다. 예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벤치.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 그 눈빛. 세월이 흘러 주름이 졌지만 그 눈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책이 무릎에서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40년 전 그 목소리.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정말 수진이가 맞나? 수진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40년 전 봄날 다방에서 봤던 그 수줍은 미소. 저도요. 요즘 자주 이리 와요. 옛날 생각하면서 준호 씨 생각도 하고. 마지막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를 생각했다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4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수진 씨는? 저도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40년이 흘렀는데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결혼은 하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했었어요. 했었다는 과거형.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도요. 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상실, 외로움, 그리고 끝나지 않은 무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남편분은? 제가 물었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침묵.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외로움과 슬픔. 자식들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들 둘이요. 큰애는 미국에 있고 작은애는 경기도에 있어요. 1년에 몇 번 못 봐요. 수진 씨는? 딸 하나예요. 부산에서 살아요. 역시 1년에 한두 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외롭게 살고 있구나.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설가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것도 나름 의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행복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나쁘진 않았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요. 준호 씨는? 저도 비슷해요. 그럭저럭. 사랑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럭저럭이라는 단어로 30년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다니. 여러분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준호 씨, 수진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 준호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가끔, 아니, 자주 생각났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봄이 오면 은행나무를 볼 때마다. 이게 미친 짓인 걸 알지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생 수진 씨를 잊지 못했어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수진 씨가 있었어요. 꿈에서도 봤어요. 은행나무 길을 함께 걷는 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백이 옳은 걸까? 하지만 이제 숨기고 싶지 않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왜 헤어졌을까요? 제가 미안해요. 그때 제 형편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헤어졌는지, 그 후 얼마나 아팠는지. 졸업식 날 마주쳤던 그 순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를 봤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봤어요. 준호 씨가 가는 걸 보면서 울었어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남자는 약혼자였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 저는 준호 씨를 잊으려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수진이를 붙잡았다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을 먹어도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저도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너무 외로워요. 딸이 엄마 취미 생활 하세요 그러는데 취미가 외로움을 채워주나요? 친구들을 만나도 경로당에 가도 집에 돌아오면 너무 적막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나이 든 손.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40년 전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씨,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라면 65의 나이에 첫사랑에게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우리 너무 늙었어요. 늙었으면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고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후회할 것이다. 저도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한다는 게 다시 아파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함께하다가 아픈 게 나아요.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65살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걷는 모습. 지나가는 대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 떨림.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마치 23살의 연인처럼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함께? 네,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매일 저녁 혼자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65살의 남자가 65살의 여자를 안았습니다. 그럽시다, 함께 살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아빠? 아빠가 여자분과 함께 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함께 살기로 했어. 아빠, 농담이시죠? 아니다, 진지한 얘기야.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이가 몇인데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나오는구나.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66이에요. 지금 미쳤어요? 아들아, 아빠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외로우면 취미생활 하세요. 등산 동호회라도 나가시고. 왜 하필 여자랑 동거예요? 동거. 마지막 말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동거라는 단어에 담긴 경멸. 그게 뭐가 문제야? 제가 대꾸했습니다. 둘이 좋아서 함께 사는 건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체면은요? 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체면 문제구나. 아들아, 미안하지만 아빠는 이제 남들 시선 신경 안 써. 남은 인생 아빠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시려면 혼자 사세요. 왜 여자를 집에 들여요? 그 여자가 아니라 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리고 아빠 첫사랑이야. 전화기 너머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사랑? 66의 첫사랑이요? 아버지, 지금 뭔 드라마 찍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비웃다니. 작은 아들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하세요. 엄마 생각은 안 나세요? 물론 나지. 하지만 엄마도 아빠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동거요? 결혼도 아니고 완전히 철없는 젊은이들처럼. 여러분이라면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진이도 딸한테 말했다가 똑같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미쳤어요? 66의 남자랑 동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완전히 망신당하겠네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그냥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친구처럼. 굳이 함께 살아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랑 매일 함께 있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텔레비전 보고, 함께 잠들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도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고요.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남들 눈치 보며 살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친구들도 만류했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에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이 나이에 무슨 동거야? 혼자 편하게 살지 왜 고생을 사서 해? 그 여자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중에 간병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마지막 말에 화가 났습니다. 재산은 무슨? 우리 둘 다 국민연금 받아서 근근히 사는데. 그리고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노인 노리는 사기꾼 많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모두가 내 행복을 의심하는 걸까? 한 달 정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생각을 하면 포기해야 할 것 같았고, 수진이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은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 조용하고 착했던 아내. 병원 침대에서 당신한테 좋은 아내 못 됐죠? 라고 물었던 그 사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내 행복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용서해줘. 결심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함께 살아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자식들은 괜찮아요. 우리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준호 씨,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무서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수진 씨 없이 남은 인생을 혼자 사는 게 더 무서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제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와 책 몇 상자. 이게 전부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딸한테 가구랑 가전제품은 다 줬어요. 어차피 준호 씨 집에 다 있잖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사 오는구나. 수진이가 나와 함께 사는구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어색했습니다. 66살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아내와 살았지만 또 다른 사람과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 방을 쓰세요.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여러분은 60이 넘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 텔레비전 채널, 식사 메뉴, 모든 게 서로 맞춰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준호 씨, 응? 행복해요. 나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각자 방으로 가려는데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응? 오늘 같이 있어도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66살의 여자가 수줍어하는 모습.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66살인데도 23살 청년처럼 떨렸습니다. 수진 씨. 네. 나 떨려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 나이에 바보 같죠? 아니에요. 전혀. 제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23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수진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사랑해요.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 없어요. 천천히 수진이의 얼굴에 키스했습니다. 43년 만에 키스. 입술이 겹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주름진 피부, 처진 살, 늙은 몸. 하지만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수진이라는 것. 40년을 기다린 이 사람. 수진이의 옷을 벗겼습니다. 수진이도 제 옷을 벗겼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었습니다. 더 간절했습니다. 준호 씨. 수진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대답 대신 수진이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66살의 사랑. 40년을 기다린 사랑.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서요. 너무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을 맞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리고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준호 씨.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아직도 연락이 뜸합니다. 큰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수진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작은아들은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수진이의 딸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집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 아이의 동거를 하네. 철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우리는 행복하다. 어제는 함께 대학교에 갔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걸었습니다. 43년 전처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제주도에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늦은 신혼여행. 66의 신혼여행. 준호 씨, 우리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10년? 20년?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맞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60 넘어 무슨 사랑이냐고. 동거라니 체면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행복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오히려 이 나이에 하는 사랑이 더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매 순간이 더 귀하고 더 간절합니다. 오늘 아침 수진이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66살에 찾은 이 행복.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저는 수진이를 안고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법적인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부부보다 깊이 사랑합니다. 매일 밤 서로를 확인하고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66,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늦은 사랑.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